자, 요거 빠르게 집단 지성의 시간. 이거 이게 해결됐죠? 오늘 세미나 통해서 그대로만 하더라도 설사 비전을 모으지 못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던 거 하나만으로도 회사 내에서는 얘 핵심 인재로 따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미리 알아주세요. 저는 경영 컨설팅 영역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회사들은 무조건 핵심 인재를 키울 애들이랑 일반 직원들이랑 분리를 시켜놔요. 근데 그게 주니어급들일 때 좀 많이 갈려져요. 더 원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펙 보고 걸러내. 핵심 인재. 두 번째, 입사 후 3년 안으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후속으로 핵심 인재 또 양성. 이거 내 고민이거든요.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원티드 무슨 교육에서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와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고퀄리티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돈 안 받고. 근데 다른 데는 돈 받고 40-50만 원. 근데 말하면서 다 알고 있어. 그때는 내가 썰을 풀긴 풀었는데 이게 돈을 안 받으니까는 이게 유효한 그 설득의 심리학 있죠. 설득의 심리학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 보석 10만 원짜리 판매할 때는 안 팔려. 근데 실수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알바가 이제 공 하나 더 붙였더니 팔리는 거야. 채용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할 때 근데 나 돈 말고 뭔가 좀 다른 거 뭐 없을까? 우리 채용 스터디 따로 모임이 있거든요. 한 28명 모였어요. 지금 들어있는 분.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아직 안 들어있구나.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채용 스터디 안에서 이거를 교육해가지고 할지 아니면 이제 그 다 오픈해가지고 200명 우리 이사키방에서 이렇게 할지. 소정의 비용을 부여해서. 자, 세 번째. 성과 연구 문제. 이거 누구 고민이에요? 이거 재현 씨 건가? 무슨 패스? 저성과자 이거 누구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한 영업부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이 되게 의욕이 없어요. 일단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공유도 안 되는 거죠. 내부로 공유도 안 되고 그래서 성과도 결국 낮아지고 결국 저희가 이분한테 권고사직을 할 정도로가 됐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계속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저희가 권고사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추후에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고민되겠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솔루션 한번 지금 시간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시간 끝나고 같이 이제 솔루션을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고민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나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직무가 안 맞는 거는 아닌지.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직무가 안 맞는 것보다는 그냥 연봉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딱 이만큼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도 안 돼요. 그 신입이에요 아니면 경력직? 경력직 7년 정도? 7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별로 없는. 네네네.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그랬어요? 입사할 때는 성과가 몰랐죠. 채용할 면접 보거나 할 때. 근데 그분이 저보다 일찍 들어와서 입사할 때는 잘 몰랐고 아까 말씀하신 사배관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 그럼 잘못 건드리면 안 되고 무서운 사람이. 괜히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머지 분들 지금 이제 우리 다빈 씨가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의욕이 아예 없어서 뭘 해도 그냥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저성과자가 이제 고성과자 혹은 중간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공고사직 그 통보는 되어 있는 네, 한 상태입니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본인이 업무를 그냥 맡고 있는 업무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냐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사 팀장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너에 대해 요구하는 있는 업무는 지금 아예 안 되는 상태이고 지금 너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다 아예 그냥 성과가 안 나는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또 나서 이제 오케이 그만두겠다 했어 아니면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다행이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이제 채용을 했고 이제 들어온 지는 들어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저성과자가 회사에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어쨌든 간에 이제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이게 또 기회를 막대하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그 사직 전에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 기혼자예요 아니면은 미혼입니다. 미혼? 네. 해당 부서장도 이제 그 직접적인 개입이나 피드백이나 멘토링이 들어가 있던 상태였어요? 부서장이 권고사직을 요청을 했어요. 안 돼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또 분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인사정의들은 우리 인사정의들은 되게 디테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찰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수용을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수용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말을 계속 한 6개월 전부터 그 피드백 주고 부서장이 피드백 주고 뭐가 부족한지도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고 했는데도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서 결국 하다하다까지 권고사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저성과자 교육은 들어갔어요? 교육이요? 네. 교육 같은 거는 따로 안.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성과자 교육.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그 7년짜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어 있다. 근데 의욕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저는 되게 섬세합니다. 숱이 많고 길어요. 속눈썹이 두툼해요. 목소리 음성이 부드러워요. 지금 되게 섬세하거든요. 디테일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종교를 일단 물어봤어요. 종교 물어보고 나서 무교래 아니면 이제 뭐 불교래 불교래 쳐요. 그럼 어딜 가냐면은 템플스테이 검색하면은 홈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어때요? 어떤 개념이에요? 힐링이에요? 아니면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면 힐링이에요? 힐링이죠. 근데 저성과자인 거 본인도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예약해가지고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강원도에 월정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데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힐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유배 개념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업무를 안 시키거든요. 업무를 안 시키고 물론 구속하면 안 되지 그 행동을. 그 이제 그 그러니까 휴식형이 있고 휴식형 그리고 체험형이 있는데 휴식형으로 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나서 자유시간이야. 또 뭐 하다 보면은 자유시간이야. 그런 시간을 계속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는 근데 죄를 저질러야지 갈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돈을 내고 교도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기본적으로 다인실이 없어요. 다인실 최대 2인실이에요. 6인실도 있는데 일단 1인실로 보내. 그렇게 해서 면담했던 것들 저랑 면담했던 것들이랑 회사에서 평가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노트북 주고 그렇게 해서 보게 해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작업 들어가니까는 스스로가 깨닫고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의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 저 성과자 교육이라면은 그냥 교육 같은 개념이거든요. 임직원 교육. 근데 그게 아니거든. 요즘 시대에는 되게 다양한 교육 그리고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 엔간하면은 내보내는 거는 최후고 의지가 있고 근데
대신에 빌런 같은 사람들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반항, 적대, 다른 사람들한테 물들이는 거 이런 것도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빠르게. 근데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거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회사 경영진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팀마다 서로 뭐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마다 무슨 업무를 하는지 담당을 하는지 모르는데 심지어 그 직무가 계속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 방향성이 변경이 되니까 직무도 없던 직무가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 프로젝트성 업무가 있는 회사인가 보네. 내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냥. 아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솔루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 시간. 저희도 똑같죠. 네, 말씀해 주세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소통 미팅이라고 음. 해가지고 처음에 미팅 때 네, 그런 이제 이 부서에서 있었던 이슈 그러니까 그런 걸 공유하면서 이 부서가 뭘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어떤 상태인지도 서로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원래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타부서에서 뭐 하는지 쟤는 뭐 하는 애인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때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소통 미팅 자료를 그걸 뭐 참석 못한 사람들한테는 자료를 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월간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걸 되게 뭐라 해야지 블로그처럼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어요. 좋은 방법. 되게 좋은 거. 괜찮아요. 다른 분들. 저희는 책자 같은 게 있어요. 스태프 핸드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거 중에 호승우라는 책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사진이랑 담당 업무 간략하게 기재해가지고 책자로 배포를 해요. 그 매년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거 왜냐면 직원들끼리 막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인사 안 하거든요. 누군지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이라도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방금 나온 그 솔루션에 대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저는 이제 그 피드백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각각 타운을 할 수 있는 기업 규모를 가진 조직이 있고 그 이하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프로젝트성이고 이제 그 업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 조직 안에서 그 팀 안에서 키맨이 있어요. 키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페이퍼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 보상할 때 그거를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유의미하게 네가 이런 것들을 적고 이게 우리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아까 전에 약식 말고 디테일하게 적어야 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사고과에 그게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운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안 되는 조직이 있고 타운을 하더라도 저희 회사는 초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레나를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직무 분석 그 다 정리해가지고 줘도 그걸 집중해서 보는 애들 있고 안 봐. 아 진짜 개 짜증나거든. 그래놓고선 이 피드백 들어가면 또 뭐라 그래. 그럼 꼭 내가 가이드집 못 봤냐고. 그때 또 이제 이렇게 되고 초반에 내 사업 운영했을 때.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항상 그 2대8 법칙이라고 그러나? 팔레트 법칙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거? 상위 20%가 이제 80%를 이끌어 나간다. 그거 뭐라고 팔레트 맞아? 영어 팔레트 법칙이 맞나? 팔레트 네, 법칙.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조직 안에 걔한테 맡기면 되거든. 그러면 걔가 알아서 프레임이 없어도 왜냐면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프로세스성 업무고 고정 업무들인데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다른 업무로 바뀐다면 괜찮은 건데 새로운 프로세스성 업무라면은 이게 계속 산출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적성에 맞는 애한테 그냥 부여시켜요. 키맨한테. 저 컨설팅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조직 팀마다 딱 그 대면 미팅들 다 해요. 1대1. 근데 이 사람 디테일하네.
디테일한데 말만 디테일하고 행동은 이제 안 나오는 사람. 말 행동 다 디테일한 사람. 실행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노동조합 역시 우리 재현 씨 이게 이제 그 노무권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제 2부 때 참여하신다 그랬으니까 이때 다루도록 하고 이거는 어떤 분이세요? 접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채용 전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류 받고 똑같이 면접 1차, 2차, 인턴십 그리고 전학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십까지 하시면은 그래도 꽤 괜찮으신 편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인턴십도 이번에 첫 인턴십이라서 그전에 다 정직원 채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 절차 이런 게 딱히 마련돼 있잖아요. 거의 그냥 뭐랄까 선물만 들어왔고 결국엔 다 정직 별일 없으면 다 전환되는 자진 조사가 이상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이제 인턴 평가표도 있어요? 표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수가 낮다 해서 잘린다던가 아니면 이 점수가 높다 해서 그 친구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들어온다던가 이런 건 아직까지 전혀 마련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그럼 이제 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어쨌든 애들이 너무 조기 퇴사가 많으니까 이제 인턴십 돌려가지고 좀 완충작용 차원에서 인턴십을 도입한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채용 기법 차원에서 이제 인턴십을 그 전자가 더 가깝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네. 이거 다른 분들 다른 기업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희는 아예 공채 그냥 안 하고 필요할 때 그냥 수식해버리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취업준비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와서 이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이제 TO가 있으면은 업무했던 애가 있으면은 스카우트 이게 되게 쉬워요. 인력수 나머지 분들은요. 저 수시 채용. 저희도 수시팀. 수시형. 네. 그럼 이제 채용 전형들은 어떻게 되는데? 서류 전형 1차, 2차, 그다음에 합격. 그런가요? 저희는 원래 그룹사 공채 하다가 이제 그룹사 별로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는데 말만 수시 채용이고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피드백 해주십시다. 잘 되라고. 처음으로 인턴십 도입했으니까요. 인턴십이 채용 전제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턴십에 들어갔다는 건 채용이 된다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는 그냥 일반 정직으로 다 채용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돌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들은 애초에 정직 들어올 친구들을 이렇게 처음에 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걸 카피를 했다든가. 그룹사요. 그룹사. 네, 저희가 지주사긴 한데 네. 그룹사에는 이미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계속 맨파워를 강조하면서 정지로 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퇴사자라던가 아니면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완충작용 되게 좀 크죠. 네, 명분도 있고 기타 등등. 그리고 하나 더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PD 과정에서 저희도 기본이 수시 채용이에요. 모든 포맷은. 근데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 대기업들이 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늘 1년에 한 번 공채 출신 이런 타이틀 때문에 약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도 기본은 수시 채용이에요. 저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공채만 유일하게 PD가 있어요. 근데 PD는 말 그대로 그냥 참고용인데 좀 유의미한 PD 과정이 따로 있을까 하시고 계시는 회사가 있을까 싶어서. 인적성 보세요. 예. 공채만 하고 그것도 그걸로 확보를 하진 않아요. 그냥 서류 합격자는 다 면접인데 참고용만 일단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AI 면접 하고 있거든요. 맞았어요. 네, 근데 그게 신뢰도가 저희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이거를 유튜브로 학습을 하고 하면은 맞아요. 네, 그거에 다 대비를 해서 보면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관심 많아서 실제로 영업 직원 저희 회사 내방시켜서 같이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최초에 한 두세 번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기업에 다 떨어졌는데 이게 학습효과가 올라가니까 한 세네 번 이후에는
다 붙더라고요. 어.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제가 취준 시절 때 되게 뭐 많이 했다, SIT를 본 기업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 최초에 한 두세 번째까지가 유의미하지 이제 한 세네 번 올라오고 학습하면 학습 효과 때문에 판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 표정이 세팅이 돼버리면은 다 높게 나온대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SIT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계속 성실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안 나와서 조금 핑계를 했었거든요. 이게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거에 대한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영업 쪽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게 신뢰도까지 점점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사람의 면접을 보는 걸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핵심을 짚었던 게 뭐냐면은 인턴십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조기 퇴사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의도 자체는 되게 좋은데 좀 헤비한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다. 왜냐면은 채용이 A부터 G까지 있으면은 자 어차피 채용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 하잖아요. 근데 인턴십 하는 동안에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진상들도 많이 있고 애들이 이제 그 뭐 인턴 평가표가 있다니까 뭐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은 떨어지는 애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 주식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두 자릿수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리학과 관련된 뭔가 회사가 있으면은 난 투자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가면 갈수록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처럼 사회공포증 심한 애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 예를 들면 서류, 면접, 필기시험 보다 그랬죠? 그리고 면접, 인턴십. 자, 비용 많이 나가. 그리고 또 이제 근로계약도 마찬가지고 짜증나거든요. 전 그래서 뭐를 제시하고 싶냐면은 아까 전에 필기시험, AI 면접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에다 어떻게 쓰냐면은 그 인적성이나 필기시험이나 애들 다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하는 것들 그 실에서 떨어지니까는 차라리 그냥 예시를 들면은 한국투자증권의 주식 수수료가 적고 B 회사 그러니까 이제 한투증권 어플 이용해 본 애들이랑 어차피 다 키움증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소신 지원자들은 얘네 거 쓰고 있던가 아니면은 입사 지원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테일한 실무, 그러니까 소신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한 질문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그냥 이거는 이제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더스 IT나 이제 뭐 인적성 뭐 대행 뭐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굳이 돈 주지 않더라도 자체 인사팀 내에서 이런 질문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는 재능 기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저희 HR 아나운서 포럼 안에서 부업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축가 부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막 홍보해드렸어. 우리들끼리는 서로 윈윈하자고. 이런 질문들 내는 게 제 주특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필기시험을 차라리 AI 면접 이런 것도 말고 진짜 소신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질문들도 설계를 할 때 굳이 인적성처럼 뭐 100개, 200개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의 질문들 10개만은 금방 가려낼 수 있거든요. 논술이네, 논술이죠. 따지고 보면 논술이고 객관식 문제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서류 전형 이전에 조기 퇴사에 대해서 이제 우려사항 때문에 이걸 도입한 거니까는 아예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제 그 캠리나 아니면 이제 그 온라인 시험 설명 이런 것들 하세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쪽 헤비하게 하지 말고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저희 회사가 이제 서울시설공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방 공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작업 들어가냐면은 거기가 먼저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저는 유튜브 안 하고 이제 아프리카 BJ를 뭐 했을 때거든요. 근데 워낙에 내가 독특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재. 그래서
자기네 고민이 1년 이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40%래요. 공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뭐지 싶어가지고 되게 재밌겠는데 저는 어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쉬운 거보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미팅하고 들어보니까는 생각보다 이제 그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고학력자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제일 큰 지방 공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처우가 그 생각보다 공개되어 있는 것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부에 그 인력 적체라든지 승진이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채용 입사 지원자 수를 많이 확보해야지 좋은 평가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했냐면은 차라리 장단점들 다 그냥 공개해버리자. 그리고 온라인 채용 설명에 인담들이 나오고 뭐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 리뷰 사이트도 들여다보지 않게끔 수위를 올려가지고 풀어버리자. 그랬더니 인담이 굉장히 이제 반대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갑인데? 근데 내가 하자고 그랬거든요. 했어. 그래가지고 대충 지원자 4,000명이었는데 2배 올라갔어. 2배 올라가고 퇴사율 1년 이내 40%. 어차피 연봉 니네들 생각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액수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 했을 때 너네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으니 입사 지원할 애들만 입사 지원해라. 이렇게 하니까는 퇴사율 40%에서 20%. 그렇게 돼서 그 대리님은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채용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좀 돌발 행동 많이 했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래야 애들이 집중하고 이틀 안 하니까. 되게 당황하더라고. 근데 경영진들의 이제 그 호평, 결과치가 결국은 퇴사율 낮추고 입사 지원자 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그때 이제 서울시도공단의 채용 비리 때문에 한참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뭐 온라인 채용 설명해가지고 1년 지나 보니까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뉴스에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조치, 작은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효율성. 이거 인턴십 운영하면은 또 해당 부서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의 선임들은 또 짜증나지. 아니면 인사팀에서 이제 그 관리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본업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매겨줘야 돼. 아니면 인턴십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할 거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영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방침을 두고 있다고 투자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교육 개념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쪽 단에서 디테일하게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시켰어요. 면접하는데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걸? 새마을공고 채용대행 할 때 뭘 시켰냐면은 봉사활동 시켜버렸어요. 말이 돼요? 근데 말 되거든. 어떻게 되냐면은 채용 담당자가 정확하게 우리 회사는 스펙도 물론 보지만은 스펙 말고 이제 인성과 역량도 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배경설명.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할 건데 너네들끼리 봉사활동하면서 상호평가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다니는 그 채용 담당자가 있는데 너네들끼리 서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너네들 평가할 거야. 그리고 봉사활동 하자. 이거를 이제 그 채용 공고상으로 미리 다 공개해놨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테러 당할 일은 없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리크루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따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어때요? 경쟁관계죠. 적나라하게 쓰거든. 그 리크루터가 보는 이제 평가 방식과 얘네들끼리 보는 방식. 그 이제 적나라하게 쓰는데 누가 리더십이 있다. 왜냐면 이제 그 면접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면접을 이렇게 뭐 다대 4든 1대 4든 이렇게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멍석 깔아주면 못해. 경직돼 있는 경우에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자율성을 부여한 곳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게. 그러니까 면접 공포증이 있거나 긴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하면서 서로 인성과 역량 어필해. 이렇게 또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시행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KBS 뉴스에 나왔었어. 그래서 구직자들끼리 서로 채용을 한다,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방식도 많이 있으니까는 조금만 더 이제 채용에 대해서 열린 마인드 갖고 있으면은 새로운 채용 기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디테일한 이제 채용 기획.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여러분들 이게 그 단기가 있어요. 죄송한데 열받이 마세요. 10분이랑 20분 안에 정리부탁드립니다. 이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컨설팅에서 HR 운영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혹시 받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인사 점검표가 뭐냐면은 채용 쪽에 대해서 이제 레벨 1부터 이제 5까지 그리고 육성 교육 쪽이죠. 교육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있냐 없냐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레벨 1부터 해가지고 레벨 5 교육 훈련과 급여 성과 승리 관리 프로세스 자체적으로 고퀄리티로 운영 가능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육성이 좀 비중이 높고 평가 방식도 평가 기준 없다. 그냥 이제 그 관리자에 의해서 이제 얘가 뭐 짱이다, 얘가 넘버 2다 이런 것도 레벨 5 이런 거. 그 피드백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 저 이거 저희 회사 운영하면서 죽어라 개고생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까여가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압박 주시는데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전략이나 정책이 있는 거 없는가? 있다 하더라도 원초적인 그리고 전사 단위 전략 차원에서 영어로 좀 썼는데 이런 거 개인 플러스 조직, 그러니까 팀과 조직 안에서의 성과 보상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엑셀런트한 체제인 거고. 인센티브, 복리후생 이건 좀 옛날 버전이어서 지금은 이제 워케이션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인사 기획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노무 이쪽 다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 기획 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HR 전사 단위로 내가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CHO는 아니더라도 HR 이제 기획과 전략들을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조직 문화도 여러분들 이제 그 이야기 좀 많이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선방이긴 해. 사실상 기업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채용 컨설팅 들어가면은 이거조차도 잘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세팅되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대로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조직 설계 개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이거 시키면 완전 죽으라고 그럴. 승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니어급 레벨일 테니까 이건 못할 것이고 아마 최소한 미들급이나 시니어급들 30대 후반에서 40대 내외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까지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시켜야 될 거는 HR 애널리틱스. 구두로만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경영진들한테 아씨 우리 인사부스에 돈 써야 돼. 근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와 객관적인 수치 근거치를 바탕으로 하는 거. 이게 방금 말씀드린 HR 운영 점검표입니다. 인사 컨설팅 할 때 제가 이걸 바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의 5대 업무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알고 있는 거대로 설계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1부니까는 2부 때 또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지도 교육시켜드릴 겁니다. 와, 오늘 시간 되게 빨리 갔네. 우리 언제 시작했어요? 자,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그 오늘 오실 두 분들이 빵꾸가 났기 때문에 제가 땜빵으로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그래도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어요? 유의미한 시간? 그렇게만 하더라도 저 성공한 거거든요. 다행입니다. 이쪽 파트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접관 교육이랑 여러 가지 것들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흥미가 있었어요? 관상. 관상? 나중에 회사에서 부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조직 갈등,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채용 교육할 때 면접 관상 제대로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요거 괜찮지 않나요? 네. 요거랑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커리어 전문가가 돼가지고 직장 안에 있는 이제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커리어 관리, 커리어 상담, CDP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제 큰 비용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탈 방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 물가 올라갑니다. 자, 오늘 5회 HR 세미나 1부 끝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